거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장난 꾸러기죠. 원래 이번에 키드와 코난 이야기를 이어서 했어야 됐는데 저희 항마력이 딸려가지고 좀 다른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니 아주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더군요. 캐릭터 돌아가면서 검은 조직 보스로 설정하고 이런 망상 컨셉으로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박영준님 아주 너무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혹시나 몇몇 분들이 유튜버가 구독자한테 아이디어를 얻어가네? 겁나 추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추한 사람이 맞아요. 아무튼 이 검은 조직 보스로 둘만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저는 딱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바로 브라운 박사님이죠. 한때 세모, 아르미, 뭉치가 진, 워커, 베르무트고 박사님이 검은 조직의 보스다 라는 썰이 돌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망상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만약 박사님이 검은 조직의 보스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마다 말해드린 거지만 이것은 저의 망상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며 코난의 오리지널 스토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씨부리는 캐릭터 심리에 대한 묘사나 캐릭터에 대한 묘사 역시 저의 망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약하자면 개소리가 96% 정도 되니까 걸러서 들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아가서 박사, 한국어로 브라운 박사. 이 남자는 나이가 5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한 모쏠 아저씨입니다. 분명 모쏠이 아닌 커플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여자가 보냈던 쪽지의 말을 해석 못해가지고 이런 모태 솔로로 살게 됐죠. 박사님은 솔로로 지낸 지 20년이 되었을 때 그래 대학 가면 여자친구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주 자랑스럽게 공대에 입학을 했고 그의 뛰어난 두뇌 덕분에 성적 역시 좋았습니다. 하지만 공대에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고 남자들이 뿜어내는 땀내만이 가득했습니다. 브라운은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대학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했는데 사귈 수 있는 환경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브라운은 참았습니다. 왜냐면 본인은 똑똑하고 꽤나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능을 이용하여 박사가 된다면 알아서 솔로가 탈출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브라운은 박사가 되었고 여전히 솔로였습니다. 그의 나이 30이 넘은 순간이었습니다. 브라운은 이게 씨발 어떻게 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핫도그를 먹어본 사람이 핫도그를 그리워하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박사님은 어차피 연애도 해보지 않았고 그 흔한 썸도 10살쯤에 타본 게 전부였기 때문에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마인드였지 그렇게 미친듯이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5년 정도가 흘렀고 박사님의 집 근처에는 어떤 유명한 소설가 한 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소설가의 아내는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한 번은 그 유명 여배우가 박사님한테 소개팅을 시켜줄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박사님은 예의상 한번 거절을 하였습니다. 보통 그렇게 거절하면 에이 거절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시켜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기 마련인데 그 여배우는 아 그래요? 그럼 받지 마셈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살짝 빡쳤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소설가가 박사님을 소설에 출연시키고 싶다고 하며 출연시켜도 되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박사님은 유명한 소설에 본인이 출연한다면 너무 좋다는 마인드여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설가의 소설이 나왔는데 소설 속의 브라운이라는 인물은 40년을 살면서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마법소녀몰을 보면서 이 시집가짱 이러고 다니는 전형적인 오타쿠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이 부부 새끼들이 나가지고 장난치나 하면서 존나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재수없던 부부의 아들이 갑자기 박사님을 부릅니다. 박사님은 어린 놈의 쉐개가 갑자기 본인을 왜 부르나 하면서 가봤는데 본인은 운전기사 취급하며 어디로 좀 가자고 말합니다. 박사님은 이성의 끈을 놓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이 꼬마 녀석과 보물찾기 하는 게 은근히 재밌어가지고 살짝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꼬마 녀석과 꼬마 녀석하고 같이 온 유니콘 한 마리가 갑자기 애정행각을 합니다. 박사님은 겁나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은 그 재수없는 꼬마 녀석이 애정행각을 하며 박사님을 비웃는 걸 목격해버렸습니다. 박사님은 저 꼬마 새끼 부모들이 했었던 반응들과 저 재수없는 꼬마가 40년산 모태솔로인 박사님을 비웃었다는 것에 이성을 잃고 저 집안을 파멸시키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박사님은 조직을 비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조직원들이 검은 옷을 입도록 만들었고 돈이 된다면 온갖 범죄 행위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본인의 두뇌를 이용하여 여러 실험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아직 약과 의술에 관련된 지식은 아직 덜 쌓여있었기 때문에 지식인 몇 명을 섭외해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릴 때부터 약하게 재능이 있었던 미야노시오, 한국어로는 안시오란 친구도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점점 조직을 키워나갔고 여러 인물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을 이름으로 부르면 안되니 코드명으로 뭘로 정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봅니다. 솔직히 박사님은 막걸리를 좋아해서 코드네임을 생탁, 밤막걸리, 꿀막걸리 이런 걸로 하고 싶었는데 존나 말 잘 듣던 조직원들이 웬일로 반대를 해가지고 별 수 없이 양주 이름으로 코드네임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본인의 신분을 숨기며 범죄 조직을 키워가던 어느 날 크리스 빈야, 코드네임 베르무트로 불리는 여자가 박사님에게 왜 이 조직을 만들었냐고 물어봅니다. 박사님은 나를 존나 개붕신 모태솔로로 본 남도의 가문을 부숴버리기 위해 만들었다 라고 말하기에 본인이 생각해도 아주 붕신같은 이유여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뿐이다 라는 아주 중2병 제대로 걸린 것 같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베르무트는 존나 감동받은 표정을 하더니 알겠다고 나가버립니다. 박사님은 분명 지능이 높은 애들로만 조직원들을 뽑았는데 왜 이걸 넘어가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님은 드디어 복수를 실행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직원들도 꽤나 늘어났고 무엇보다도 남도일 쉐키같이 추리 능력 덕분에 점점 유명해지고 미라니와도 서서히 잘 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박사님은 남도일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한순간에 떨궈버리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라니와 도일이가 트로피컬랜드로 데이트를 하러 갔을 때 진과 워커라는 조직원들을 불러서 트로피컬랜드에서 거래가 있을 테니 미리 가 있으라고
말해줍니다. 박사님의 큰 그림은 이랬습니다. 나대기 좋아하는 남도일은 분명히 우리의 진과 워커의 거래 장면을 볼 것이고 지는 나름 철두철미하니 남도일이 엿보고 있는 걸 알아낼 거다. 그렇게 되면 지는 분명히 도일을 반 죽여놓거나 완전히 죽일 것이다. 이것이 박사님이 그려놓은 그림이었죠. 진과 워커는 박사님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트로피클랜드로 출발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새끼들 트로피클랜드 가가지고 검은 옷 입고 롤러코스터 탔다고 합니다. 미친놈들이 우리 조직은 밖에 드러나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채용하는 새끼를 분명히 지능 높은 애들 위주로 뽑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애들이 지원했길래 쟤네가 붙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역사적인 순간의 당일날 박사님은 집에서 남도일이 뒤졌다는 보고를 듣고는 겁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있던 폭죽을 하나 터뜨립니다. 근데 폭죽의 10배 정도 되는 화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집이 좀 부서집니다. 박사님은 역시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화력이 죽인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순간 밖에 웬 꼬마가 있습니다. 그 꼬마는 10년 전 본인에게 솔로의 족같음을 알려줬던 그 꼬마를 닮았었습니다. PTSD가 오려고 하는 순간 그 꼬마가 남도일이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박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남도일은 죽었다고 보고가 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도일이는 검은 옷의 사나이들이 준 알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어려졌다는 말을 합니다. 박사님은 좀 흥미로웠습니다. 조직에서 독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알약이 이런 효과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박사님은 도일이를 바로 죽여버릴 생각이었지만 알약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단은 살려두기로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도일이를 계속 숨겨주고 있다가는 본인이 조직의 보스라는 걸 들킬 수도 있으니 도일이를 일단 미란이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작아진 도일이에게 여러가지 발명품들을 만들어주며 그 새끼가 열심히 나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습니다. 도일이는 좋다고 박사님의 발명품들을 받고 나대줍니다. 근데 이 새끼 정체 드러나면 분명히 위험할 테니 적당히 나대라고 했는데 미친놈이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냥 직접 죽일까 하다가 좋은 피 실험체니까 참기로 합니다. 한편 박사님은 연구원 중 몇몇에게만 알약에 대한 분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연구원 중에는 안시호란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보스가 브라운 박사인 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시호의 언니가 진과 워커에 의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덕분에 안시호는 조직에 반감이 생겨서 조직이 만들어낸 독약인 아포톡신 4869의 생산을 멈춰버립니다. 박사님은 개빡쳤습니다. 웬만하면 안시호의 언니 안제이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진 워커 듀오가 말을 지질이 안 들어가지고 이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시호를 진정시키기 위해 독방에 가둬놨고 시간이 지나면 풀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시호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들려왔고 박사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시호가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지 않을까 하며 돌아다니던 중 본인의 집 앞에 웬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는 걸 목격합니다. 놀랍게도 그 녀석은 안시호와 똑같이 생긴 아이였고 박사님은 그 여자아이를 추궁하여 그 여자애도 약을 먹고 작아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신기하게도 작아진 친구들은 뭐에 이끌리기라도 한 것처럼 박사님을 찾아오네요. 박사님은 안시호를 찾았다고 조직에 알리면 진 워커 이 병신 듀오가 또 죽이겠다고 설칠까봐 일단 비밀로 해줍니다. 그리고 시호의 이름을 홍장미로 바꿔주고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박사님은 조직 최고의 연구원과 최고의 피실험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진과 워커가 장미를 잡겠다고 설치는 걸 목격합니다. 저 새끼들은 존나 시킨 일이나 잘하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진과 워커가 지능이 모자라가지고 놓치긴 했지만 장미에게 치명상을 입혀놨습니다. 다음날 따로 불러가지고 존나 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자 도일이가 베르무트라는 인간을 잡을 수 있다며 박사님에게 어디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박사님은 베르무트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별 걱정 안 했는데 갑자기 베르무트가 박사님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니 이 새끼 그 영악한 꼬마가 옆에 있는데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 어떡해? 다행히 베르무트는 진 워커 같은 전능아들과는 다르게 코난을 연맥이고 잘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코난이 조직 보스의 이메일 누르는 음을 알아냈다면서 그 음으로 어떤 노래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박사님은 어릴 때 들었었던 7살 꼬마라는 걸로 이메일 주소를 해놨었는데 죗된 것 같습니다. 죗된 것 같다는 느낌은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난이 메일 주소를 알아냈다면서 이걸 경찰한테 알려가지고 조직의 보스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박사님은 진짜 죗됐다고 생각해서 말리려고 하는데 장미가 그거 알아내면 니도 뒤질 거라고 하지 말라고 말려줍니다. 역시 장미 녀석 먹여주고 재워준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코난 이 새끼가 가면 갈수록 검은 조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새끼가 똑똑한 것도 있지만 조직에 붕신 같은 애들도 많고 들어보니까 스파이도 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잘생기고 예쁘면 다 받아줬더니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스파이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코난하고 엮인 이후부터 조직의 성과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이대로 가다간 남도일 가문을 향한 복수가 실패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슬슬 본인이 움직여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옆에 커플이 아닌 솔로가 있다면 염장 지르지 마시고 한 번씩 보듬어주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근처에도 흑화에서 조직의 보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의 망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거 망상을 기반으로 스토리 쓰기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하면서 재밌어가지고 앞으로도 여러 편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어떤 망상을 할지 여러분들도 좀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